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3일 수요일 오전 5시 7분 시작합니다. 이웃님들 맞이한 3월 어떠신가요? 저는 대학에 있다 보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대학 시스템이나 분위기가 바뀌는 과정을 크게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졸업식을 여러 단과대학에서 나눠서 소수로 진행을 하고 어제 개강을 했지만 대학은 참 조용합니다. 앞으로 줌뿐만 아니라 에듀테크 기업들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메타버스로 더욱더 발전하고 있는 VR과 더불어서 함께 교육업도 성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이제 작은 에듀테크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어제였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정보만 쉽고 간단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증시부터 보면 월요일에 나스닥이 3% 급등을 했었고 코스피 역시 그 여파로 인해서 2%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개인들이 오후 들어서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밀리기 시작을 해서 1.03% 상승 마감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나쁘게만 볼 건 아닌 게 요즘 참 스마트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매수 매도 타이밍을 참 잘 잡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폭락장 때 3조 6천억 원을 매수를 했어요, 개인들이. 그때 그중 약 한 6,700억 원 정도를 오늘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대응 전략을 해야 되고 뒷부분에도 3월 대응 전략을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렇게 빠사오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빠사오파를 하면 참 웃기죠. 제가 뒷부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우존스 나스닥 큰 상승 이후에 월요일 상승 이후에 조정 중이고 상해 마이너스 1.2 항상 마이너스 1.2 니케이 지수도 0.86% 하락으로 전반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이고요. 오늘도 코스피 약보합 내지 조정장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조정장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쿠팡 관련주 같은 이런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고 대형주들은 일부 빠진다고 했죠. 그럴 때 또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3월 3일의 목차는 미국의 현재 증시 상황, 지금 현재 미국장이 이제 끝나는 시간이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1350주 정도를 매수했다고 했던 전기차 피스커가 장중 한때 한 2시경에는 약 15%까지 급등을 해서 저는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오른 이유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5% 정도까지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플러스 5%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도 뭐 괜찮은 매수 타이밍이고 좋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추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국내 증시 이슈, LG전자, 현대차, SK, 삼성전자의 주요 이슈들, 화요일, 수요일에 있는 이슈들이었었고 마지막으로 3월달 대응 정작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증시 현황을 보면 사실 오늘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뭐 연준의 저금리 유지 발언, 파월의 3년 인플레 언급 이후에 잠시 폭등은 했지만 또 하루 만에 조정장이고요. 다행인 건 그나마 미국 국채 금리가 1.415%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매일 이제 연준과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발언에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제 별다른 호재는 없었기에 이제 폭등 후 조정장인데 테슬라 역시 뭐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팡주도 하락을 하고 있고 어쨌든 제가 뭐 분석하는 피스커는 그나마 현재 한 5% 정도 상승 중인데 어쨌든 게임스탑도 한 8%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소강 상태로 한 2%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는 다시 MTS를 보고서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네. 현재 지금 5시 11분 미국 증시를 보면은 페이스북, 뭐 아마존, 애플 다 역시 빠지고 있고요. 팡주들 전체 다 약세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월요일에 한 7% 정도 올랐는데 다시 그걸 그대로 반납을 하고 있죠. 다시 700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니콜라도 내려가고 있고 반도체 쪽도 다 하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나마 소개하는 피스커는 지금 다시 7%까지 다시 상승을 하고 있네요. 3%까지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다시 막판 가면서 오르고 있어서 저도 지금 추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15%대 일단은 익절을 했고요. 다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포드를 비롯해서 포드와 이제 구글이 합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포드의 상승세도 괜찮고 제너럴 모터스도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협업을 하고 있어서 괜찮고 어쨌든 전기차 섹터는 오늘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오로라 모터스 같은 경우도 한 5% 정도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3% 정도 그리고 루시드 모터스의 그 처칠
그 펀드는 한 지금 8% 정도 마이너스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네요. 제가 이제 피스커 얘기할 때도 하겠지만 사실 이런 기업들은 이렇게 막 100%까지 상승을 했던 기업들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제가 소개했었던 피스커는 그래봐야 한 60% 정도 상승한, 저점 대비 약 한 65% 정도 상승한 수준이라서 여전히 아직도 올라갈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수익 실현을 했던 부분은 한 이 구간쯤에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약 한 15% 정도 상승을 했을 때 수익 실현을 했고, 다시 이제 그대로 빠졌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있네요. 사실 이때쯤에 샀었으면 참 더 좋았겠죠. 그러면 벌써 한 3% 정도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스커의 급등 원인 이런 것들을 잠깐 볼게요. 제가 월요일 새벽에 올렸었던 콘텐츠 메인 화면이었거든요. 제가 피스커 전기차를 콘텐츠로 다루면서 1325주를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때가 제가 그 이후에 캡처를 한 장면이거든요. 피스커를 그 당시 이제 테슬라를 원래 제가 100주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50주를, 최근에 테슬라 사실 기술자 전반이 다 좋지가 않죠. 그리고 테슬라도 약 한 20% 정도 한 2주 사이에 빠졌고, 그래서 사실은 더 손해보기는 싫어서, 물론 뭐 그때도 한 6% 정도 상승, 제가 이익 중이긴 했지만 그래도 사실은 한 15% 정도가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빠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50%, 100주 중에서 50주는 정리했습니다. 정리해서 그게 한 3,7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거를 그대로 피스커에다가 다 넣었고요. 그날 금요일에 제가 22% 상승했을 때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러고 나서 이제 8%가 더 올라서 31% 상승 마감을 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아침에 캡처한 건데, 그때만 해도 벌써 이렇게 한 400만 원 가까이 수익 실현이었었고요. 게임스탑하고 뭐 버진갤럭티가 사실은 상태가 요새 좋지 않고 발사 연기를 했잖아요, 5월달로. 그러면서 이제 폭락을 했고, 게임스탑 같은 경우도 제가 콘텐츠를 여러 번 찍으면서 기다리면 당연히 게임스탑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300달러에서 400달러 때 물린 돈이 1조가 넘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300달러, 400달러 가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170달러에서 200달러 사이는 한두 번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월요일 날 상승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때 다 익절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3월 1일에 설명했었던 그 장표였는데, 테슬라를 50주 팔았던 이유들을 한 4가지로 테슬라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유들에서 분석을 하면서 설명드렸고, 헨리 피스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 피스커라는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했으니까 그건 이제 월요일 콘텐츠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애플의 하청업체 이제 폭스콘과 피스커가 생산 협약을 맺었다고 했죠. 그게 이제 뉴욕타임스에서 나왔고 CNBC에도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약 5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어쨌든 물론 폭스콘과 생산 협약을 맺은 거는 피스커의 이름으로 생산되는 2022년부터 생산되는 SUV에 대한 생산 협약, 전기 SUV에 대한 생산 협약이지만, 하지만 뭐 폭스콘은 다들 알다시피 애플의 가장 큰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애플카다 결국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이제 주가 상승을 좀 이끌었죠. 그래서 그렇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그 전기차 스타트업인 루시드 모터스나 니오 오로라 같은 것도 같이 소개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스커가 여전히 낮은 주가다. 그리고 또 업력이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생산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높다. 다른 것들은 아직 뭐 이렇게 컨셉트카 정도밖에 안 나왔지만, 실제로는 이런 피스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1호차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타고 다녔을 정도로, 일단은 프로토타입은 여러 번 생산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생산한 경험이 있어서, 물론 그 첫 번째 회사는 도산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는 생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검증이 됐다. 그리고 이번에 마그나와도 그 생산 협약을 맺어서 2021년 말부터 생산을 하기로 했고, 2022년부터는 그 말씀드렸던 대로 팍스콘과 또 이렇게 협약을 맺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에 비하면은 구체적이다라는 게 가장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CES 2020에 출시했던 이모션이고요. 이것도 굉장히 뭐 프로토타입은 성공적으로 콘셉트카가 나왔었는데, 뭐 제로백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9초 정도로 예상이 됐었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전고체 배터리 부분 때문에 좀 생산이 지연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도 말
정도에 나온다고 지금 예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현재는 또 4천만 원대 전기 SUV인 오션을 마그나와 함께 생산 중이라서 오늘 사실 올랐었던 이유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헨리 피스커의 이제 트위터 때문인데 이 친구가 이 친구래요. 이 형님 이 형님이 13,000대를 넘었다. 근데 사실은 한 2년 동안 예약을 받은 게 한 13,000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드라마틱한 건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늘고 있다라는 정도.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사실 니오나 뭐 이런 다른 루시드 모터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눈에 보이잖아요. 오로라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 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단독으로 15%까지도 갔었고 뭐 현재도 한 8% 정도 상승 중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에 다시 매수를 해서 다시 당연히 뭐 박스콘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한 번 더 불거져 나오거나 뭐 만약이라도 진짜 애플카 이슈가 나오면 난리 나는 거죠. 그러면 정말 100% 이상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를 제외하고도 모건 스탠리 애널 리포터에서도 좀 좋은 소식을 또 나왔었죠. 그래서 최근에 전기차 스타트업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다 라는 평을 들었고, 물론 현재는 작년에 상장한 이후에 생산 전으로서 영업 손실을 보고는 있지만 올해 말 이모션 생산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그 예약 대수가 12,000대 넘었다는 트윗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체적으로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팔기 직전에 15% 상승을 했을 때 이때가 조금 저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못 올라갔구나 생각을 해서 이때 저는 전량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한 800만 원 정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게 아까 월요일 거와 비교해서 이게 좀 전에 캡처를 한 건데 게임스탑도 다 익절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게임스탑도 기다리면은 한 170달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저는 다 익절을 했고, 그리고 피스커도 830만 원 정도 이틀 만에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3월 국내 증시 전략과도 뒤에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이게 더 갈 이슈인지 아니면 바로 수익 실현을 하고 저점 매수해야 되는 이슈인지를 판별하는 눈을 가진 게 좀 중요합니다. 애플카 이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괴력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틀 3일 동안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뭐 CEO의 트윗 하나 가지고, 그리고 사실 12,000원대 정도면은 그것도 한 2년 만에 12,000대 예약이면은 현대 그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국내만 한 3만 대가 넘게 예약 판매가 됐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별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더 실체적으로 수치를 보여줬다, 숫자를 보여줬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걸로도 증시는 움직였고 오늘 같은 약세장에서도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건 충분히 앞으로도 상승할 여력이 많이 남은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에서는 LG전자 그리고 현대차 뭐 이렇게 현대전자래 LG화학, 삼성전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LG전자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전기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기차와 좀 연장되는 범위로 LG전자 주가가 현재 많이 세일 중이죠. 저는 세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플카 마그나 협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 수순은 이랬었죠. LG랑 마그나 그 조인트 벤처 할 때 이제 한번 폭등을 했었고 그 이후에 다시 빠지기 시작했는데, 애플카와 이제 기아차가 어느 정도 결렬이 되면서 마그나가 어쨌든 전장에서는 또 굉장히 큰 회사니까 마그나와의 협업 가능성이 또 이슈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마그나와 LG전자가 조인트 벤처를 7월 달에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LG전자 그때 한 10% 정도 상승을 했었어요. 그게 불과 한 2월 말의 일이었어요. 2월 한 중순, 한 20일 정도. 그때 또 상승을 많이 해서 저도 그때 많이 이득을 봤는데, 사실 그때 저는 수익 실현 안 했거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이상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랬는데, 어쨌든 2월 말에 또 기술주들 하락하면서 전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제 나온 증권사 레포트는 여전히 LG전자의 전장 사업을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KB증권이 LG전자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했고 목표가를 22만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1분기가 역대급 실적, 그 다음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부 사업이 아직은 매각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업체들이 이렇게
스마트폰 사업부, MC 사업부 인수이사를 밝히고 있고 현재는 뭐 가격 협상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정리가 확정되고 전기차 쪽으로 방향만 바뀌면 주가는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올해나 특히나 올해 1분기 실적은 1조를 넘는 역대급 실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좀 있으면 되는 4월 달이 되면 4월 달 초 정도 되면은 이런 이게 구체화가 되면 당연히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로 중국 난징 공장에 3,640억을 투자를 하면서 전장 부품 시장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전장 쪽으로 확실히 이미지를 굳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난징시 공장에 21억 위안을 투자를 해서 전기차용 모터, 인버터, 뭐 전기주행 시스템 등을 생산을 하기로 했고요. 어쨌든 7월 달에 LG 마그나 이타오 트레인이 출범을 하게 되면은 전장 사업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그 전에 MC 사업부 매각이 어느 정도 좀 가시화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LG전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1억 이상 들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더 싸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고점에 좀 물려 있죠. 근데 쌀 때 사실 더 사야 한다는 투자 의견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사지는 못하고 있지만 뭐 상황이 된다면 다른 주식들을 좀 정리를 하고 앞으로 더 LG전자를 살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 오늘 또 많이 올랐죠. 장중한 때는 8% 이상 올랐고 7.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100만 원을 105만 원까지도 갔었죠. 넘긴 후에 쭉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돌아오면서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미국 10년물 채권금리 상승으로 나스닥 기술주들이 15% 정도 빠졌죠. 그러면서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들도 같이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 그런 전기차들에게 배터리를 공급하는 국내 배터리 3사도 같이 하락을 했죠. 또 특히나 대형주들이 하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좀 힘을 못 썼는데 최근에 어쨌든 월요일에 나스닥 전기차 관련주들이 테슬라가 6% 상승하고 막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그 여파가 오늘 배터리 3사를 다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89만 원대로 100만 원 전고가에 비하면 10% 이상 가격이라 낮은 가격이라 매수하기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LG화학의 하락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약재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뭐 대형주의 조정 분위기 최근에 나스닥 하락으로 인한 그게 있었고 두 번째로 LG SK 배터리 소송전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남은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제일 컸었죠. 현대자동차 코나 화재 사고 1조 원 리콜이 확정이 됐죠. 그래서 그 부분인데 여전히 이제 글로벌 대세는 전기차 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터리 LG전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은 더 이상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올라갈 일만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현대차 리콜도 또 1조 원 규모긴 한데 현대차와의 이제 원인 규명이 사실은 그게 굉장히 딱 밝히기가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화재가 보통 발생하기 때문에 원인 규명을 명백하게 밝히긴 쉽지 않잖아요. 물론 배터리 셀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협의를 통해서 적전선을 찾을 것으로 보고 오히려 이런 리스크가 단기 리스크이기 때문에 해소가 되면은 더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SK 이노베이션 뭐 ITC 소송전도 최종 승소했죠. 승소했으면 사실 끝난 건데 거기에다가 또 폭스바겐 등 조건부 유예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전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걸 잠깐 보면 SK이노베이션이 백악관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했다는 내용인데 역대적으로 대통령이 ITC 거부권을 행사한 적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이번 건과 본질적으로 케이스가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LG 화학 승소로 인해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셀, 모듈, 팩 관련 부품 소재 미국 내 10년 수입 금지고요. 텍사스 공장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철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K배터리 전체에 좀 타격을 입으니까 결국엔 1조 5천억 원 내외 정도로 LG에너지 솔루션에 보상금 드리고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LG화학 입장에서도 그만큼 돈이 더 들어오는 거니까 당연히 뭐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죠. 다음으로 현대차 아이오닉 뭐 난리 났었죠. 사실 3.1절 연휴 기간 동안 뭐 유튜브 조회수도 굉장히 많고 국내 관련된 리뷰들도 터지면서 참 잘 됐는데 어쨌든 국내 예약 완판에 이제 유럽도 완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고 유지용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바이든 정부의 그린액트에 관련돼서도 또 호재가 있다라고 이렇게 봤는데 더 성장할 것으로 보고 목표 주가를 10% 상향한 33만 원으로 조정을 했고요. 오늘 종가가 한 23만 9천 원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 관련 전장인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모두 고점 대비 지금 10에서 15% 정도 하락한 가격이기 때문에 모두 투자하기 좋은 상황입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한 때 8%까지도 올라갔었죠. 다 빠지긴 했지만 그럴 때는 사실은 오늘 신규 진입하는 분들은 팔았어야 돼요. 팔았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다시 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 그것도 결국에는 이게 수소차나 이런 전기차 거기에 대한 좀 핵심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관용차 65만 대를 모두 전기차로 교체하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부품 현지화 비중이 50% 이상인 제품으로 정했다 보니까 결국엔 미국 내 공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현대기아차도 미국 내 공장을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따른 주가 상승은 더 커지게 되겠고요. 다만 이제 아이오닉 5 사전 개장 다 잘 되고 있는데 하나 좀 조심해야 될 만한 건 미국의 이제 기후재해가 지금 진행 중이죠. 그래서 반도체 공장들이 뭐 오스틴 공장도 그렇고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도 그렇고 가동 중단 중인데,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도 지금 텍사스 공장 그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2주간 가동이 중단이 됐죠. 그래서 모델 3가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좀 운 좋게 올해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제법 확보해 놓긴 했는데 시스템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내연기관차보단 거의 10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서 이 생산 대수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아이오닉 5에 그런 것들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전혀 이렇게 뭐 무조건 호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못 들어가면 그만큼 생산량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는 하고 있어야 된다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빅뉴스 중에 하나는 수소산업 클러스터죠. 아무래도 정부기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던 것들이고, 여기에 어쨌든 거론된 SK, 현대차, 포스코, 한화, 효성 정도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효성 같은 경우도 저도 뭐 효성 첨단 소재나 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어쨌든 43조를 투자하겠다는 내용들이고요. 이 기업의 행보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주목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어쨌든 SK나 현대차가 단연 돋보였고, 정부는 어쨌든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고, 수소 충전소를 180개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소차 당연히 관련된 산업군들도 같이 성장을 하겠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미국 자율주행 스타트업을 인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 2016년도에 구조에 인수한 전장업체 하만을 통해서 사바리를 인수를 한 건데 이름이 좀 웃겨요. 사바리예요. 하만이 2월 26일에 V2X 바이클 투 에브리띵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와 사물을 연결하는 기술의 이제 약자인데 그 개발 업체인 사바리를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만 역시 그 자동차 텔레매틱스, 무선 인터넷이죠. 그 5G 기술, 뭐 운전자 지원 시스템 산업들을 영위하고 있죠. 뭐 스피커도 물론 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사바리까지 더해지니까 삼성전자도 전장 사업군 비중 중에 차량 통제 시스템인 디지털 콕핏 사업에 힘이 실릴 전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삼성전자는 지금 삼성전자가 주로 생산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와는 좀 상황은 다르고,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삼성전자가 왜 그거 다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 생산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라인을 바꾸는데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손실도 그만큼 큰 산업군이라서 그게 쉽지만은 않은 거고요. 어쨌든 반도체에도 종류가 여러 종류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나중에 제가 한번 콘텐츠로 좀 정리를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 대응 전략, 한마디로 말하면 빠사오팔인데,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빠사오팔이란 말을 처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한 2년 전부터 좀 많이 나온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어쨌든 빠질 때 사고 오를 때 팔아라란 말입니다. 이렇게 특히나 2월, 3월 같은 변동성이 심한 조정장에 딱 맞는 전략인데, 아까 제가 매도한 피스컬을 통해서 그 전략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3.94%로 빠졌네요. 오히려 이때 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유는 한 이때쯤에 했죠. 금요일에 했으니까 이때쯤에 했었고, 이때도 한 8% 정도 올랐고, 오히려 월요일에는 기술주들이 상승하는 월요일에는 오히려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1%에서 2% 정도 빠졌는데,
그때도 사실은 제가 뭐 손절을 하지, 당연히 손절 안 했죠. 뭐 오래 보유할 생각도 있었고, 이때도 꽤 많이 빠졌었어요. 월요일 날도 11.88%까지 빠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걸 보고서 이렇게 금방금방 다시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 지지선이 충분하다. 그리고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고서 충분히 보유할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 장중 한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약 15, 저점 대비 15%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고, 다시 지금은 약 한 3% 정도로 빠졌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매도를 하게 된 거는, 물론 이게 15%, 20% 더 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여기서 계속 지지선에서 막히더라고요. 그때는 저 같은 경우는 15틱을 좀 보는 편이거든요. 15틱을 봤는데 좀 계속 못 올라가고 좀 막히는 구간들이 있어서, 아, 한 그래도 15%가 고점이겠구나 생각을 해서 31달러 55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선 쭉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쭉 빠지기 시작했고, 오늘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장은 좋지 않은 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안에서 조금 유별나게 튀는 것 자체가 좀 특이한 거긴 했어요. 다른데 지금 뭐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포드만 지금 좀 오후 막판 들어오면서 좀 올라갔고, 나머지 뭐 제너럴 모터스도 그렇고 뭐 오로라, 이렇게 루시드 모터스 다 많이 빠진 장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봉으로 보면은 오로라만 해도 지금 저점 대비 거의 85% 정도까지 갔었던, 거의 저점 대비 한 100%가 넘게 상승을 했었던 거고, 그나마 지금 다시 상승을 했지만 그만큼 폭락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은 피스코 같은 기업들은 아직은 성장이 좀 많이 남았다. 월봉으로 봐도 그렇고, 상장도 사실 작년에 했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특히나 이렇게 한 2.8%, 2.6%이 정도 저점에는 들어가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차트를 보고서 시외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은 내일 프리마켓이나 아니면은 뭐 장초에 좀 매수를 하는 타이밍으로, 사실은 특별하게 큰 이슈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뭐 애플과의 뭐 언급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는 이상은 뭐 프리마켓에서 사실 크게 올라갈 일은 없거든요. 아까 그 12,000대에 대한 호재는 사실 충분히 이벤트로서 반영을 했고, 뭐 수익 실현하면서 다 빠지게 된 거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게임스탑이나 이런 기본적으로 좀 많이 사람들이 단타를 하는 이런 기업들도 사실 오늘 다 떨어졌잖아요. 게임스탑 같은 경우도 뭐 8%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장중한 때는 11%까지도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충분히 저도 게임스탑에 대한 콘텐츠를 여러 번 찍었지만, 뭐 물론 이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갈 거를 다 잡는 건 힘든데, 충분히 이렇게 상승 여력이 한 5분 단위로 있는 거는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들어가서 한 이 정도에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 팔아도 한 3%에서 4% 정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에 3%면은 30만 원이 넘잖아요. 큰 수익이죠. 물론 거래세를 빼고 나도 그래도 어쨌든 20만 원 이상 큰 수익이고, 몇 분, 몇십 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초보자들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물론 제가 뭐 단타를 권한다거나 이런 테마성 있는, 이렇게 펜더멘탈보다는 테마성이 좀 더 짙은 거를 권한다기보다는, 지금 조정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이런 게 거의 다인 것 같다. 안 그러면은 계속 이 조정장이 끝나기를 뭐 계속 마음 졸이면서 오늘 올랐다가 급락했다, 급등했다, 급락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수익 실현을 결국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서 옥석을 가리기도 참 힘든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현재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국내 주식을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이거 차트가 이제 끝났네. 지금 5시가 넘으니까. 예를 들어서 SK를 예를 들게요. 저도 SK도 좀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SK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수소산업 클러스터도 참여를 하고, 뭐 여러 기업들, 좋은 기업들 많이 M&A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기업이죠. 좋은 기업인데, 이때 저도 뭐 이때쯤 사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어요. 수익을 냈는데 이때 수익 실현을 했고, 다시 한번 되샀어요. 되샀는데 이제 그때부터 쭉 빠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SK가 거의 한 15% 정도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인데, 물론 이렇게 조정장이 올 줄은 몰랐죠. 이렇게 대형주 조정장이 올 줄은 몰랐지만,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반드시 이제 SK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급등을 했고 급락을 했고 약간 그런 패턴이라서 조금 보긴 어려웠겠지만, 반대로 아까 이런 뭐 게임스탑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주식들을 보면은 하루에도 이렇게 변동폭이 좀 크잖아요. 변동폭이 크고, SK만 봐도 뭐 예를 들어서 이날 오르고 이날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도 만약에 이렇게 좀 상승을 했다면은
이거 앞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가지고 있다간 또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기껏 이날 4% 상승을 했었던 거를 다 그대로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는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저점에 급락했는 시점에 저점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렇게만 팔아도 한 7%, 8% 정도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정적인, 사실 대형주를 저는 계속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대형주는 저희 같은 직장인한테 딱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려도 큰 걱정은 없잖아요. 뭐 물론 3개월, 6개월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언젠간 회복된다는 그래도 신념이 있잖아요. 신념이. 근데 그게 아닌 정말 뭐 시총 1, 2천짜리, 그것도 뭐 그러면서도 실적이 좋으면 다행이지만 실적도 전혀 없는 주식들을 괜히 가지고 있다가 그 물리면은 말 그대로 제 바닥 뚫고 내려가니까 언젠가 내가 탈출한다는 확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걸로 큰 수익을 내는 분들도 직장인 투자자들은 사실 힘들잖아요. 실시간 대응 가능한 전업 투자자들이나 가능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좀 그런 방식으로 대형주, 그나마 물려도 안정적인 대형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분명히 오르면 빠질 때 사고 오를 때 팔아야 된다. 빠사오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2월 조정장, 3월달 지금 초지만 어쨌든 지금 벌써 한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3월달에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물론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저는 지금 벌써 4개월째 그런 방식을 통해서 매달 4천에서 5천, 많게는 한 6천 정도까지도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도 직장인으로서 9시에서 9시 10분까지 잠깐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모바일 MTS만 하고요. 12시에서 이제 점심시간에 모바일 MTS 하고 시외 거래하고 이렇게 미국장 거래하고 이게 다거든요. 사실 하루에 뭐 많이 해봐야 1시간도 안 해요. MTS를. HTS 같은 건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충분히 재료나 이렇게 단기 재료, 오늘처럼 호재가 뜨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잘 들어갔다가 잘 나오면은 뭐 이렇게 뭐 스캘핑처럼 몇 분 단위, 몇 초 단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1시간이나 2시간 간격을 두고서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으면 그냥 마무리 익절하면 되죠. 뭐 2%, 3% 수익이라도.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더 기다렸기 때문에 15% 정도 수익을 받은 거였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오늘 오른 주식이 내일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작년이랑 다르죠. 작년 11월 달을 생각하시면은 어제 오른 주식이 내일도 오르고 모레도 오르고 계속 오르니까 안 사면은 벼락거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분명히. 지금은 3천을 넘은 시대고 3,200에 다가갈수록 점점 더 이런 변동성은 심한, 거품에 대한 우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형주 빠사오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전히 저는 추천 섹터는 전기차 배터리, 제가 뭐 테라법이라고 해서 테슬라 산업군 투자법도 몇 번 설명을 드렸었죠. 전기차, 자율주행 배터리, 자율주행 반도체, 배터리 산업, 항공우주 산업, 태양열, 이렇게 테슬라가 다 5개로 영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무조건 올해를 지배할 산업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화장품주, 여행주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주 같은 경우 특히나 올해 말 돼도 될지 말지예요. 왜냐면은 전체적인 집단 면역력이 다 형성이 돼야 되는데 한참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생각만 하면 안 되죠. 외국은 여전히 뭐 통제가 굉장히 심하고, 예.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여행주는 한 3분기나 돼야 그때쯤이나 좀 가시적으로 보이면은 그때 사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은 어쨌든 자동차주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전기차 관련 전장, 배터리주가 또 현재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는 게 저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반도체 중소형주, 항공우주 그런 정도까지도 보고 있고, 뭐 SK 두산퓨어셀 같은 수소주 이 정도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을 좀 했었는데 뭐 세렉타이라든지 그 항공 뭐 하나 솔루션, 하나 뭐였죠? 하나 스페이스, 에어스페이스, 스페이스 제가 지금 생각도 잘 안 나네. 어쨌든 추천을 했었는데 항공우주가 아쉬운 게 버진 갤럭틱이 그때 발사 연기를 2월 중순에 하면서 한번 꺾였어요. 그 미국장도 한번 꺾여서 그 분위기가 다시 회복은 될 거지만 현재는 제가 한번 잠깐 체크해 볼까요? 제가 미국 그 항공우주도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네. 버진 갤럭틱 11%나 빠졌네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때가 발사 연기될 때거든요. 쭉 빠졌죠. 쭉. 급락했죠. 그래서 하여튼간 5월 달에 발사한다는데 그래도 버진그룹 자체가 뭐 워낙 부자니까 하겠죠. 잘 할 거고 그나마 민간 우주 여행에서 제일 앞서가는 곳이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X 정도를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 지금 오히려 저는 지오스페이스라든지 로러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여기도 좀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올랐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차트가 어저께도 5.5% 정도 올랐고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항공우주는 유망하긴 한데 조금 시간은 더 걸릴 수 있다. 버진 갤럭틱이 좀 건이 컸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있어서 네, 그렇게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은 피스커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했는데 오늘도 피스커는 역시 여전히 루시드 모터스나 오로라 니오에 비해서 낮은 가격이고요. 아직 60%밖에 안 올랐습니다. 다른 기업들 다 100% 이상씩 갔다가 폭락을 한 상태고 그래서 다시 이제 반등을 한 상태인데 거기에 비하면은 좀 더 가시화된 결과들을 그 지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피스커에 대한 콘텐츠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도한 타이밍을 찍어드렸고요. 그래서 이상으로 3월 3일 주가 전망과 분석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재테크 모임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 소개를 항상 하니까 또 할게요. 주식뿐만 아니라 아파트 청약, 부동산 경매, 유튜브, 인스타그램 키우기 등 다양한 재테크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 채널 정보에 주소가 있으니 들어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모임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모임 모두 동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법학자 훈훈이었습니다.